아무 공부 없이 레버리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오르면 뭐 2배, 3배 몇 번은 운 좋게 수익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한 번 잘못 걸리니까 그 길 끝에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한 주만 모을 걸. 그래도 사실 부자가 됐었을 테니까. 그래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없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만약에 한 달에 한 주씩 10년을 모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레버리지를 사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과거에 저처럼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 수익률 뒤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뭔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생 눌러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코드로 백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19년도, 20년도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달 한 주씩 계속 모았다면 이 파랑색이 삼성전자고요. 주황색이 하이닉스입니다. 주가 차이가 조금 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1주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여기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요 뉴스들을 조금씩 가져와 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33만 원을 집어넣어서 만약 2배 레버리지였다면 그게 10배 이상이 불어 있었을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가격이 높으니까 총 3,400만 원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게 12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수익률 숫자만 보면은 좋은 주식이라면 역시 레버리지로 사서 모으면 이렇게까지 큰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건 수익률 뒤에 숨어있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이 수익률이 나왔는가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MDD입니다. 여기서 MDD란 맥스 드로우다운의 약자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수익에서 전 고점 대비 최저점이 얼마나 내려가 있는가. 만약 이게 30% 하락된 지점이라면 MDD는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꾸준히 모았다면 예를 들어서 한 이 지점이 되면 최고 수익률 대비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63% 떨어져 있는 겁니다. 최고가 마이너스 68%니까 거의 이 언저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실제로 이 지점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68%를 찾았죠. 이 전 지점, 이쯤이거든요. 이쯤에 약 576만 원이었던 삼성전자 주식이 33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샀다면 3천만 원이 되어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5억을 샀으면 3억이 되어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아마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순간에. 그지?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거야. 계속 월마다 사야지. 기계적으로 살 거야. 이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계좌를 열어보면 마이너스가 엄청난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한 건 쭉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회복을 하긴 하는데 25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 말은 1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저점을 찍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리고 회복이 될 때까지 거의 한 15개월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사실 좀 더 길어요. 2021년 2월 25일에 전고점을 찍고 약 22개월가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이 23년 12월 15일에 되죠. 거의 한 34개월 정도 되거든요. 연수로 보면 한 3년 조금 덜 되네요. 이 포인트가 사실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결과로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12억이 됐으니까 사실 엄청난 결과긴 한데 이걸 손에 쥐려면 중간에 마이너스 71%까지 마이너스가 계속 내려가는 순간들과 그걸 회복해서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3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살펴보면 10년이 진짜 간단하게 요약이 돼요. 하지만 각 시기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만약 그냥 넣어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한 주씩 모으는 거 쉽지 않다, 힘들다, 그냥 10년 전에 1,000만 원 넣어놓고 안 몰란다,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1,000만 원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되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9억이 되어 있으니까 100억이 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레버리지의 힘도 사실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만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75% 거의 80% MDD를 견딘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까보다도 MDD가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 한 주씩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거치해 놓는 게 MDD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한 주씩 월마다 계속 사면
회복이 되는 장세에서 평단이 낮아져서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거치는 사실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뒤집어서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월에 한 주를 산다라고 하면 회복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주식을 보면서 돈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떨어질 때도 뭐 뉴스가 안 좋을 때도 주변에서 그걸 왜 사냐라고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 매수라는 게 말은 쉬워도 인간의 멘탈로 이걸 버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 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변동성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AI가 발달을 하고 뉴스나 기업 분석에 접근하는 게 이제는 누구나도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변동성이 점점 커질 겁니다. 때문에 이런 변동성의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변동성이 커지니까 나는 투자 안 해야지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길지 혹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방법들은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결국 나다. 때문에 무슨 전략이든 결국 핵심은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게 만드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조에 저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투자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투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투자하는 자동 매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